2021년 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판사를 지내신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뭐 관례다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사건 번호도 없었다. 나중에 집어넣었다. 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서도 그게 나중에 결재 처리한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적법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3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며칠 나오는 보고 있는데 그 법무부에서 뭐 결국 이상한 거기에 대한 해명풀이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맞춰 보니까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 전혀 법적으로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궤변이고 법무부 주장이 예 그렇습니다. 맞춰 보니까 그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아주 그 후안무치한 철면피 같은 그야말로 궤변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후안무치가 되는 거죠? 그게 관련 법을 찾아보고 네. 조금만 앞뒤를 맞춰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를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법을 모르는 대중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참 그 개탄스러운 그런 저질적인 뭐 철면피한 얘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나쁘다고 보이는 게 그 뭐 개개의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법무부가 이런 말을 해놓은 게 그 대중들한테 상당히 시민들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출입국 금지라는 거는 관리는 법무부 장관 권한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원래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이렇고 뭐가 좀 맞으냐 안 맞으냐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결국 법무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가 좀 틀렸든 맞았든 그런 건 부차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 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장난을 말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초법적인 제가 조금 심지어는 초법적이 아니라 이건 무법천지에 완전히 그 법을 우롱하는 아주 매우 그릇된 발상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수사 용의자가 나가는 걸 출국금지 시키는 게 있고요. 김학의 씨는 그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출국금지 요청서 긴급하고 정식이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왜 세금을 안 냈거나 또 범죄 용의자 또 이런 분들이 해외로 못 나가도록 미리 해놓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김학의 씨는 이제 출국금지 요청서를 긴급히 발행해서 한 거고 그거 하고 뭐하고 헷갈린 게 아닌지 좀. 제가 보기엔 헷갈린 게 아니라 네. 법무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은 지금 질문하신 전혀 차원이 다른 두 개를 뒤섞어가지고 네. 상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그 뭐랄까 교란시켜서 조작하려고 하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을 그대로 좀 쉽게 적용을 하면 예컨대 그 수사기관이나 뭐 검사가 법에 의하면 사람을 뭐 동행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체포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건데 뭐 영장을 좀 제대로 안 쳤거나 뭐 서류를 안 갖췄거나 뭐 아무런 어떠냐. 그렇죠. 어차피 내가 잡아갈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 이번에 있었죠. 그 얘기와 같아서 이것은 너무나 그 황당무계하고 저런 식의 인식이나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라면 이건 놀라울 일이다. 네. 그러니까 시속말로 쉽게 하면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법이나 법 절차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에서 핵심인데 뭐로 가면 서울이 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꼭 정해진 절차와 방법 루트로만 가야만 거기가 간 것이지 그렇죠. 딴 길로 가면 불법입니다. 네. 어차피 목적이 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이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률상 출입국 관리의 소관자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출입국 관리국 자체가 법무부의 소관 그렇죠. 부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법무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두 타입이 있는데요. 법에요. 모든 국가 권력의 행위라든지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절차도 따라서 하라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렇죠. 법에 내가 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라는 건 그거는 완전히 그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출국 국민 우리 국민의 출입국을 정하는 게 출입국 관리법이에요. 네. 여기 보다시피 국민의 출입국은 어떻게 하느냐? 2장의 3조부터 4조, 4조의 뭐 2부터 쭉 6 이런 게까지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를 하고 심사하는 그 책임 기관인 건 맞아요. 그게 나오는데 출국 금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이 법이 아니 두 개의 형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예. 지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출국 금지, 즉 사전에 예방적인 출국 금지. 사전 예방. 일반적인 그냥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리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출국 금지 뭐 조치를 해놓는 세금, 거죠. 예. 체납자 이런 거. 그거하고 또는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국민이 다가 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정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그 그렇죠. 피의자가 급히 도망가거나 추격하는 막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라고 하는 두 개 전혀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앞에 말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또 틀려요. 아, 그 말 자체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출입국 관리에 우리 국법상 최고 관리 책임자로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예 미리 일반적으로 출국을 금지를 해놓자.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4조에서 말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출국 금지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우는 뭐 영장이나 그거는 뭐 그런 게 뭐냐면은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사람. 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재판 중인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놔요. 그래서 부득이할 때는 해당 재판부에서 출국 허가를 받아서 그걸 내면 그것도 허용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재판만 하다가 사라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아직 안 끝난 사람, 형 집행 중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형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예방 그거를 그 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건 나중에 된 것 같은데 벌금, 추징금 같은 거 안 낸 사람,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제 국세, 관세나 지방세 같이 조세를 부당하게 탈법해가지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좀 해외로 도피하면 맞겠다 한 건 뭐 그때 입법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죠? 국민 감독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고 이게 맞는 경우에 한해서 미리 기간을 정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일단 해놓는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건 완전히 별개 얘기인데 여기다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네 이건. 국민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고. 김학의 씨가 뭐 고액 체납자도 아니고 뭐 아니 뭐 아니잖아요. 재판 중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 그 출입국 관리국 같은 데다 기관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이 일단 몇 개월 동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특정 사건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건 4조에 6에 나온 긴급 출국 금지입니다. 긴급 출국 금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 주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사기관은 범죄의 피의자로서 그리고 대상이 피의자로 딱 확정이 돼 있어요. 주어가 분명히 수사기관이고 대상은 피의자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피의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 혐의 내용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물론 재판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영장이라는 거 할 때처럼
그만한 객관적인 범죄 혐의 사실이 있고 근거가 있을 때 요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자칫하면 곧 기소를 하거나 재판해야 될 텐데 조사를 하거나 할 텐데 어느 날 사라지면 이 국가 그 사법권이 무력화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피의자가 있는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급히 이 사람이 혹시 외국을 나간다 하는 첩보가 있으면 이것도 첩보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예? 예,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재판만 뭐 피의자는 다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만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건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수사기관은 급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즉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이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 피의자에 대해서 우선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출국이 나타나면 금지해 주십시오. 네. 하고 그걸 먼저 보내는 겁니다. 요청을? 긴급 상태로. 긴급 요청을. 예. 네. 요청을 보내면 이거는 우리가 중에 보면 그 긴급 행위로서 하는 거죠. 뭐 우선 긴급 체포처럼 영장 같은 거 없이 예? 하는데 대신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6시간 이내에 이걸 보낸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급하니까 네. 보냈잖아요. 긴급 보낸다면 정식으로. 그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했다 하면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6시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수사기관이 승인을 보내야 네. 요청을 요청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조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승인하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안 되면 법무부 장관이 보니까 안 맞네. 그러면 승인 안 하고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엄밀하냐 하면 그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뭐 이게 수사기관이 맞냐 안 맞냐 피의자가 되냐 안 맞냐 뿐만 아니라 이게 명백히 이 사람이 어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피의자라는 게 명백히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요건에 나옵니다. 네. 승인 요청을 할 때 네. 검사가 한 수사 지휘서, 범죄 사실의 요지, 출국 금지 사유 등을 기재한 출국 금지 보고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요청해야 돼요. 장관한테? 예. 아. 이렇게 했습니다. 한때는 지금 뭐냐면 핵심은 어떤 범죄 사실로 지금 되어 있는 피의자이고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가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이건 좀 이미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얘기인 것이 명백합니다. 법문상. 그럼 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3월 6일 날인가 박준영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가 더 이상 김학의 사건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산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해산 단계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갔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립이 지금 되냐 이제 이게 뭐냐면 바로 의문이 들어가네요. 이상한 말을 해서 네. 국민을 현혹시키고 네. 또 묘한 걸 부차적인 걸 던져서 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아주 매우 나쁜 수법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사기적 수법입니다. 사기죠. 왜냐하면 우선 그 긴급 출국을 요청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아니. 수사기관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상 뻔합니다. 네. 수사의 모든 주재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이고 검사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수사기관들은 그 사법경찰, 네. 각종 사법경찰, 네. 경찰 공무원인 사법경찰, 네. 뭐 마약, 네. 관세청, 네. 네. 그죠? 식약청, 뭐 조세사법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사법경찰이 수사기관이지 그 외에 누가 수사기관입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검찰과 관련해서 과거 법 집행할 때 잘못됐던 부분이 없는지를 짚어보는 그것을 해서 수사기관. 다시 점검해서 혹시 우리가 다시 할 게 있는지 이걸 짚어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자문기관인 위원회잖아요. 자문기관, 네. 그 수사기관이 아닌 건 명백하죠. 그리고 그 밑에 조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 있었어요. 그 조사단 대개 위원회들이 그래요. 그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어떤 사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걸 보려고 그러면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잘하는 검사들을 파견시켜 보니까 그렇죠. 경찰도 파견시키고 그렇죠. 소위 수사기관 종사자를 파견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이 1차 자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를 그 심사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에 올릴 자료, 네. 내용을 조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과거사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는 한번 재심사해서 혹시 수사를 해보라고. 이거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수사를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고 권하는 권고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고발하는 위원회는 겁니까? 권고? 아니에요. 권고예요. 권고. 수사기관에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에. 그럼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그때가 움직여야 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단에 있는 검사는 뭐 심지어 이런 말,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건 명백하고 그 밑에 있는 조사단도 수사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다만 거기에 나는 검사가 뭐 검사니까 그 사람 신분이 동부지검 뭐 검사로 대류돼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파견 나갈 때 흔히 쓰는 자기 소속 표시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른 데 파견 나가잖아요. 국가기관에. 그 사람이 자기 소속이 있잖아요. 네. 어디 있으면서 뭐 파견을 나가잖아요. 법무부 파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사단에 파견 나갔으면 이 사람이 현직 직위는 조사단 조사관이에요. 네. 수사관이 아니에요. 네. 예컨대 그러면 검사가 뭐 어느 기관 예컨대 치면 뭐 국정원 갈 수도 있고 국방대학원 같은데 뭐 옛날로 교육가잖아요. 네. 교육기관에 교육받고 있는 검사가 수사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신분이 검사였다는 것뿐이지 신분이 검사라고 수사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 명령체계를 분명히 하는 군에서 확실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배속시키면 배속에서 반드시 소속한 그러니까 검사라는 신분을 여기저기다 금융위원회도 보내고 보냅니다. 많이 보내죠. 네. 그럼 금융위원회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죠. 분명히 법에는 자기의 검찰과 경찰, 사법경찰 검찰하고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직무는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엄연히 각 검찰청이지 사법권 행사. 그래서 보게 되면 대검 기조부한테다가 출국 금지 요청서를 했다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규원 검사로 한 거 보게 되면 이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맞춰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운 지경이 있다는 게. 이 가장 우리나라 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형사 사법 그리고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법과 무관하게 소위 말해서 국가 권위주의처럼 국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많은 단계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좀 이상하다, 이건 불법 같다, 범죄 같다 하고 감히 엄두를 못 내야 되는데 몇 단계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해요 이걸.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말씀할 때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슨 수사지휘를 합니까? 대통령 수사지휘관이 아니잖아요. 네. 설령 무슨 말을 무슨 뜻을 했든 간에 그건 참고사항이다. 듣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을 보는 게 법 종사자의 할 일이지. 그렇죠. 대통령이 하려니까 뭐 다 해야지. 그까지 법이 뭔 필요가 있냐. 알아서 하자. 이거는 완전히 그 무법천지의 그 반법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대검 기조부도 그때 요청서 발행을 거부했고 나중에 추후에 이성윤 부장한테 전화 받은 동부지검장도 못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대검 알았습니다. 기조부에 요청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장난 같아요. 기조부가 대검 기조부가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왜 기조부가 안 되니까 할 소리 대검이라는 껍데기를 좀 쓰려고 신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한 이 법에서 말하는 취지는 실제 구체적인 피의 사건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각 청을 말하는 거예요. 각 청의 수사 검사. 근데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도 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에 있는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건 탈법이지. 더군다나 대검에서는 반부패 수사부 제외하면 나머지는 서울지검 검사를 검하지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수사기관이 하려면 과거 중앙수사부처럼 수사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지. 아니 대검에서 무슨 뭐죠? 공판부장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기자만 상식을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부 그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장난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사단의 검사라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이 과거사위원회가 자기들이 아닌 건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없냐 하고 탈법적인 꾀를 내다가 안 되고 조사단의 검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검사가 형식적 신분은 검사니까 동부지검 직무대로 있는 신분이니까 야 검사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충동질을 한 것 같고 이 검사는 자기가 검사나 신분을 위해서 포장을 해서 속임수 쓸 것 같은데 그거 직접 자기가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자기도
이게 세상을 속이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 대검에 이렇게 예청을 해서 그쪽을 그렇죠. 통해서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이리저리 안 되니까 그 나중에 가서는 뭐 어떻게 했죠? 뭘 했나? 동부지검을 나중에.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급하니까 즉 이것은 내가 보기엔 국가기관 속인 겁니다. 국가기관은 타국가기관 즉 출입국 관리국 공항에 나가 있는 출입국 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을 속인 겁니다. 네. 즉 검사라는 이름을 살짝 써가지고 수사기관이 아니면서 그래서 수사기관 아닌 검사의 신분 지위를 악용해서 검사라고 써서 하나 보내면 거기서는 잘 모르니까 아, 검사인가 보다 하고 속을 거 아닌가 눈속임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고 근데 거기서도 바보는 아니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안 맞는 건데 그 사건 번호 자체가 여기 조항에 나온 대로 보면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상자 요청하면서 요청서에다 이 사람은 현재 어느 지검 어느 지청에 몇 호 사건에 무슨 범죄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없었죠. 근데 거기 급하니까 하나 써놓은 게 그거 옛날에 끝난 예, 사건이라면서요. 무혐의 처분됐던. 그럼 끝난 사건이면 사건이 피의 사건이 아니지.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건 가짜 사건이지. 가짜 사건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 지금 있지도 않은 죽은 사건. 그렇죠. 끝난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그 죽은 사건 번호에서 의하면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죠. 사건도 없지만 피의자도 아니에요. 네, 불기소 그럼 처분.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4조 6의 1항 요건에는 피의자로서한 요건 자체가 원천적 결격이죠. 신청 기관도 수사기관이 아니고 대상자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무슨 그럼 이런 경우에요. 국가기관 간에 서류를 보내서 장난을 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날 새벽에 일단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3시에 정식으로 출국 요청서가 왔는데 거기에는 또 동부지검 아 맞아.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우선 헷갈렸었는데 급하게 해놓고 네. 나중에 그걸 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땜질하려고 네. 마치 또 새로운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왔죠. 내사 사건처럼 뭐가 왔다 그러는데 1번이라니까 이제 예. 첫 사건이죠. 동부지검 일로 그러니까 왔죠. 그런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 서류 역시 허위 공문서죠. 그럼 그럴 경우에 그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나중에 이제 처음 번호랑 이거랑 다르고 자기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했다 그러는데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 이럴 때 사람들도 일종의 엄밀히 과정을 다 따져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다 인식했죠. 일종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마 출입국 관리국이 처음엔 몰랐고 요새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카톡 이렇게 추정을 예, 예. 해보면 우선 관인이 염려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금 기술적으로 아니요 내사 번호 같은 게 맞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모르겠죠. 청에 조회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건 모르겠죠. 그뭐 그러니까 내사 사건이 있다니까 사건이 있나 네. 하고 하는 그 형식에는 속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번호만 틀리지만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하는데 말씀드린 가짜 사건 번호도 사건 번호가 모르니까. 있네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무혐의가 끝난지 여부는 검찰청에 접속해서 조하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죠. 무슨 사건이 있나 보다 속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수사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라면 과거에 수없이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본 패턴을 알거든요. 알죠. 그 거기에 들어온 양식, 거기에 표시되는 관인, 그 기관장 명의 등 같은 게 잘 안 맞으니까 이게 관인도 잘 안 맞고 하면서 자기들도 긴가민가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걸로 보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다가, 남의 신분을 건드리는 개인의 자유를 건드리는 중대한 일이니까 공무원도 그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알 게 뭐냐 서류 갔으니까 하는 게 무모한 건 아니고 이게 남의 출국의 자유를 건드리니까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나니까 이게 확실한가 하면서 그래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걱정되네 이러면서 우물쭈물하고 헤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관인이 없는 서류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리했으니까. 마땅히 너무 급하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게 그 해당 검사가 막 쪼아댄다 그러잖아요. 쪼아대고 뭐 계속 독촉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쪼아대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다니까 뭐 검사가 이렇게까지 현장에 하는데 뭐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해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조금은 이상하니까 자기들도 서로 막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내부 주고받고. 결제를 빨리 못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 자기들도 이건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기고 보존한 게 아닌가. 그렇죠. 공익제까지 예,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뭔가 자, 불안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법무부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법무부에서 2013년에 황교안 씨가 장관할 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던지니까 이 사람 국민들이 주춤하는 건데
그거는 전혀 다른 케이스일 거예요. 무슨 사건을 냈는지는 난 그건 모르겠는데 없었어. 피의 사건이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4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미리 사전적 출국 금지 그거를 한걸 하나 끄집어내서 이렇게 물타기로 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이 개개 절차에서 틀린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 들어서 이와 무관한 것에 대한 면평을 써먹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이고 그것은 이런 사고인 것 같아요. 이번에 크게 우리가 각성하고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인권 보장과 법치에 대한 잘못된 사고, 즉 그 사고가 깔려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부지불식간의 그 호도용 발언이 아닌가. 근데 이런 사고를 법무부의 관계자가 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이하고 차관이 왜냐하면 일반 국민 속에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그것도 빨리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주변에 보시면 흔히 볼 거예요. 뭐 인권 억울한 피해가 없게 하라는 것은 우리 인권이나 어떤 엄격한 절차 준수 그 인권 보장은 마치 우리 국민 속에는 부지불식간에 선량하고 억울한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 선량하고 억울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차고 인권이다.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적법 절차, 우리가 헌법상 받아들이고 이미 헌법상 받아들였어요. 법리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인권 보장,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죄 없고 선량한 사람에 대한 보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 많고 질 나쁜 악질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보장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례가 미란다 원칙.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그런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인권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늘 신주단처럼 국민들 입에 배는 미란다 룰이라는 것은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판례로 확립된 건데 판례 국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멕시칸인데 어르네스토 미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란다 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학생조차도 그래요. 법대 학생, 교수 학생도 미란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 망했나 보다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런 무고한 사람을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와 원칙을 만들었나 보다라고 상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미란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사안을 보면 굉장히 더러운 전과가 많은 범죄자예요. 그 사람 마약 전과도 있고 뭐 버글러도 있고 우리 사회로 말하면 저런 사람이 무슨 인권이 필요해. 그렇죠. 저런 사람은 그냥 대충 들어가도 돼. 뭐 이런 정도 살아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때 우리나라에 걸렸으면 그게 무슨 인권이냐. 그렇죠. 인권이 저런 사람을 할 수 있냐. 저런 사람 뭐 이래 법무부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결국 벌받을 범죄인이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말로 황당히 짝이 없는 무법천지의 초법적인 발상이에요. 법무부의 발상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하는 건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사건에 대입하면 저 사람은 봐. 현행범으로 걸렸지. 뭐 마약 거래하고 남의 거 털다가 그 뭐 샵 털다가 강도질하다 걸렸는데 잡혔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뭐 차이가 있냐.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잡히고 현장에서 검거되고 체포됐지만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선하거나 악하거나 범죄인이거나 아니거나 갈 것 없이 이렇게 엄정한 룰을 객관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언제 누가 이런 피해를 볼지 모른다. 그러니까 악인이거나 범죄인이 명백한 사람도 똑같은 룰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에 그 스크린이 되고 예? 필터가 돼야 된다. 그걸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죄인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그걸로 해서 뻔한 자기도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들어갔다가 그 룰에 어긋났다가 나왔는데 사실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그 다른 그 범죄인한테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만큼 그
속된 말로 하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그렇죠. 잡된 범죄인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긴 하면 국민이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아무리 어떤 놈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너저분한 자이건 범죄인이건 전과적인 상관없이 이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서는 요 4조에 따른 출국 금지가 이거에 따라서 일어나네. 이것도 만약 저 사람 어차피 죄도 많이 진 것 같은데 벌금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무렇게나 못 돼. 그럼 6개월이 무슨 6개월이야? 네. 한 10개월 하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똑같은 거고. 네. 긴급 출국 금지는 아까 말한 대로 피의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사 절차가 진행돼 나와서 이걸 가지고 했을 때 되는데 지금 모든 자를 맞춰보면 아까 박주영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재심하는 변호사가 오죽하면 그 사람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같이 담당했던 사건을 모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자기가 보기에도 하도 이 나라가 이상하고 네. 어이없게 돌아가니까 조심스럽게 써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뤘는데 그 김학의 차관 그 사건이 네. 2013년도인가에 이미 무혐의 종결되고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라서 이건 좀 다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사건하고 같이 됐죠. 심의에 올라왔다가 네. 이건 자료를 실제로 열어보고서 다 검토해 보니까 증거불충분, 뭐 이거는 뭐 저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부적절한 사안으로 걸러진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은 이미 새로운 사건이 될 가능성 자체도 없어진 사건이고 또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그 직전의 무렵에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만하자. 하고 더 이상 활동 기간 연장 안 한다고 종료했던 건데. 결정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맞춰 보면 문제의 출입국 금지 긴급 조치가 났을 때는 소위 말해서 그 문제가 된 그 대상자인 김학의라는 사람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 긴급 출국 금지의 대상이 원천적으로 될 수도 없고 그 논의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제3자예요. 제3자의 국민을 갖다 집어넣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김학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장자연 이름을 거론하고 버닝썬을 거론하면서 검경은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박상기 장관이죠. 그 당시에 이분이 따라갔는데 두 분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적인 조치가 일어났는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행위를 실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법무부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 일련의 잘못된 그 프로세스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 조사원 이 당시 파견나간 조사단의 검사라든지 네. 과거사위원 또는 이게 관련된 법무부 관계자들이 우리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을 뭐 소극적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동의해보라고 했다든지 또는 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떻게 진행을 해보라든지 아니 그건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라 뭐 또 대통령이 뭘 할 때는 반드시 장관하고 어떤 교감이 있든지 어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나올 텐데 그 법무부 보도자를 보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재개한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 일반적인 뭐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인 언급사항 말고 있죠.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통역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어떤 식으로 요 일련의 행위 과정에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을 규명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그 단순한 개별적인 책임보다는 더 큰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아마 이걸 미국 같은 나라에 대입하면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이게 국가가 저지른 불법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법에 넣은 저지른 불법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그러면 국가의 김학의 씨는 이 국가의 불법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해외 출국도 못했지. 그렇죠. 자기가 도망자처럼 됐지.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따서 재판에 나오면서 지금 수감되는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지. 네.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서 네. 아마 미국 같으면 이것이 국가에 대한 배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국가의 배상인가요? 개인이 배상. 국가가 저지른 배상 불법이죠. 국가가 저지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관전량을 동원해. 그러니까 국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데 네, 국가의 당연히 국가의 배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 일이죠. 국가가 적어도 배상 불법으로서는 배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나중에 개인한테 구상권 개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국가가 개인 청구하고 네. 우리가 국가배상법도 관련된 불법에 관여한 사람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 보게 되면은 국가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유병헌 씨 측에다 구상권 행사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뭐 민간행위인데 이거는 공무니까 꼭 동일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는 관련 공무원이 공익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공유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런 공무원들은 과실이죠. 일반 과실은 면책되고 중과실은 이 중과실에 해당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어떤 계통 어떻게 밟아서 서로 논의를 하고 감행해 나갔는지를 봐서 이것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 있을 수 있는 미스가 아니고 이건 중요한 위반이고 과오다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태가 나오면 그 책임을 같이 묻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과거수위원회가 이거 안 한다고 해산을 이렇게 가는데 6일 후에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게 되면 누군가 대통령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 문제겠죠.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된 사람들을 결국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수사를 잘해서 그 관련 내용을 저변을 철저히 가려서 도대체 어떤 시기에 이 의사 전달이 되고 그렇죠. 메커니즘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거를 밝혀서 규명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거를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는 자꾸만 그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큰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건 국가가 불법을 저지른다.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면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중대한 그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선례가 있었잖아요. 왜 그 화교관첩 유모 씨 사건에서 그렇죠. 그 문서가 중국에서 온 문서가 조작이라 그래서 다 뭐 몇 근데 그것은 저는 이것이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게 그것은 소위 국정원에 소속된 직원 일부가 개인적인 자기 욕심 또는 이제 성취 달성 때문에 저지른 일탈 행위가 간과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법무부, 네? 국가의 최고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법무부 조직적으로 몰라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 부처가 네. 아예 관련 조직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작심하고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 될 국가의 아주 악질적인 최악의 불법 행위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옛날에 은행 돈 많이 빌리는 옛날 개발 독재 시절에 그 회사는 부실을 해도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으면은 국정원 직원들처럼 저렇게 처벌을 받는데 크게 해버리면 오히려 아무도 안 다치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지금도 거듭 얘기하는 게 미국 같았다면 난리가 나고 미 국가, 미 합중국 자체가 그 불법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아마 조야가 발칵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 그러니까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찰을 개혁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법률적 지식이 많은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있었고 한데 이거를 과연 국수본이 해낼 수 있는 수사냐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거 보이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경찰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처럼 그 수사권 조정도 과연 국가의 전면적인 작용을 전반적으로 보고 한 행위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단편적으로 저지른 일종의 사고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 부분 하나가 나오는 게 수사기관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긴급조치. 수사기관이라서는 꼭 검사는 아니고 기타 사법경찰 수사기관입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있고 그죠? 네네, 뭐 다른 뭐 금융 수사부는 금융수사관도 있고 마약 수사관도 다 있잖아요. 네네. 관세청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 이걸 할 때 뭐가 같이 딸려 있냐면 이 필요한 서류에 제출을 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라는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게 되어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건 결국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이 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 자체가 법을 정밀하게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담보 장치가 될 수 없고 그 형사사건 절차 그죠? 어떤 그 사법 절차에서는 결국 우리 법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륙법에 의한 검사제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형사사법에는 검사가 그 법 해석 적용에 주관 관리자로서 총괄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 혐의에 따라서 출입국 금지라고 하는 유사 분야를 할 때도 검사가 어떻게 수사 지휘를 했는지 이 수사 지휘서를 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결국 각 수사기관이 할 때도 수사기관이 자기가 그냥 안 하고 못하고 관할 지휘 검사에게 상신을 해서 검사가 이거 검토해보니까 맞고 적당하다 그러고 출국 금지를 할 만하고 하는 그런 그 취지에 사인을 해줘요. 네. 그걸 붙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수 요소로 넣은 걸 보면 이런 과정에서도 반드시 수사기관은 그 적절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검사가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소위 말해서 관리 감독 기능, 점검 기능, 게이트키핑 기능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입법상 예상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가 뭐 덜렁 올리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그래서 이번 사건을 쭉 보면은 이제 우리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법무부와 대통령이 실패한 걸 보면서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문제네. 지금도 그렇죠. 보게 되면 검찰은 동부지검에서는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대검 기재부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법무부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 전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이거 보게 되면 개혁을 할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세력도 있구나. 이걸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제도의 설계에서 기대하는 것과 다른 부작용이거나 모자른 점 폐단이 나올 때 그 부분을 고치는 게 개혁이지 그렇죠. 어떻게 기관을 건드리는 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유명한 재심 재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왔죠. 네. 재판도 잘못하잖아요. 뭐 많이 나왔죠. 그럼 법원도 개혁해서 법원을 어떻게 뭐 권한을 바꿔야 됩니까?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 사법에 관해서는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 국면을 포괄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된 분야, 지금 같은 출입국 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연관해서 과연 우리의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일반 고소 사건 고발 사건 다루는데 경찰하고 검사가 서로 잘하냐 이게 이렇게만 다루는 것도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견적인 시각이죠.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하나 단편을 가지고 야 저쪽이 좀 잘못한 것 같아 절로 해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은 이제 수사 대상자를 긴급히 출국 금지하는 문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공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뭐 세금을 고액을 체납했거나 이렇게 벌금 미납한 사람, 벌금 그런 사람들을 한 거를 지금 출국 금지시킨 거라 지금 혼동을 시켜서 국민을 속된 말로 짬뽕을 시켜서 물타기 하고 있는 법무부가 거죠.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정부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사람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편적인 거다. 이 사람 미운 놈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죠. 똑같이 인권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치주의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심지어는 군주제가 아니라 군주도 법 아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비가 누구는 우산을 쓰고 가리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내려가서 햇살 똑같이 맞는 거다. 거기에 비 오고 햇살 쬐일 때 선이 낙인이 있나요? 뭐 남녀노소가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선이라고 비를 더 그거 아니죠. 없죠. 너는 나쁜 놈이니까 비 좀 더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했고 거기에 있는 파견 검사나 거기 또 나가 있는 또 지금 뭐 법무부에 차관이 됐다고 하는 사람까지 관련돼 있고 많은 법률가들이 관련돼 있는데 우리 저 사회자 말씀처럼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 밑에 하부 기관 출입국 관리자 네. 담당자 또는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도 이번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 아 우리가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만약 이걸 계기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전면적으로 전부 이 법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걸 계기로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게 딱 들어맞자 항상 이거 펴놓고 숙지한 다음에 안 들어맞으면 다 컷하고 거부해라.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급 직원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좀 불명확하던 게 좀 안개가 거쳤습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불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죄를 지고 또 세금도 걷고 하는 거죠. 오늘 방희선 변호사님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건 뭐지 하는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